공범을 끌어모은 조주빈의 한마디, 이제부터 이 소식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지금도 쉼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조주빈이 소환된 곳은요, 서울중앙지검의 별관입니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아닌 강력부에서 조주빈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범죄 단체 조직죄 등 이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법집행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소식부터 해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강력부에서 소환됐어요. 좀 의미 있는 안에서 조사 결과가 있었던 겁니까? 저거 방금 전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범죄단체 조직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직폭력배들한테 적용되는 범죄였어요. 그게 조금 확대돼서 보이스피싱 조직한테도 일부 적용된 예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박사모를 이제 한 단체로 보면 이 조주빈과 그 일단들을 단순히 공범 관계가 아니라 속된 말로 보스인 조주빈 그 밑에 무슨 뭐 모집책, 인출책 해가지고 공범들을 하나의 조직, 이 성범죄를 범하게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가장 많이 해본 데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TF에도 강력부가 소속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강력부 소속 TF에 있는 강력부 검사들이 있는 그 별관 쪽으로 가서 조주빈이 조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정면으로 겨룬다. 네. 거의 뭐 족보 수준이다. 뭐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게 되는 건 아닌데 일단 그 혐의를 놓고 조사를 시작하는 건데 갈 길은 되게 멀죠. 왜냐하면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기본적으로 목적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조문에 보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단체를 만든 경우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조직폭력배 우리 어디 전국구 조직폭력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부두목 행동대장에서 나름대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단체를 딱 만든 겁니다. 그 안에 행동 강령들도 있어요. 행동 강령이라는 게 꼭 문서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공유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쟁점은 이거예요. 애초에 이 조주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범죄를 하면서 우리가 가상화폐 같은 거 돈을 벌어볼까? 자, 사람들 모아봐. 다 모아가지고 야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나는 뭐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건지 예. 아니면 하다가 이 사람 들어오고 저 사람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좀 공범들이 커진 건지 여기에 따라서 전자의 경우라면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데 후자의 경우라면 좀 어렵죠. 일단 검찰은 강력부에서 조주빈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조주빈이 여전히 숨지고 있는 범죄 수익 1억 6천여만 원 알려진 것 말고도 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단 성착취 대화방에서 회원들을 모집할 때도 조주빈은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은밀한 한마디를 건넸다고 전해집니다. 보통 이제 최고액이 이제 150만 원을 알려져 있는데 150만 원이고요. 2단계가 50만 원이었는데 제가 2단계 50만 원짜리 방을 내고 있거든요. 빨리 입금 안 하면 처단한다. 이런 말 좀 많이 했었어요. 빨리 입금해라.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주빈의 면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혜철 변호관님. 15,000명이 혹하게 할 조주빈의 은밀한 한마디. 그러니까 평생 없어가지 않고도 여기 들어오면 뭐 놀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조주빈이 말한 저 업소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뜻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150만 원이 최고 고액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50만 원 방에 회원이 되면 평생 그러한 불법 성매매 업소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조주빈이 착취했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 성폭행을 시키도록 사주를 한 겁니다. 교사를 했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경찰이 확보한 이렇게 조주빈의 명을 받고 또는 조주빈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성폭행을 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는데 가담한 이 고액 회원들만 해도 벌써 4명이 된다고 하고요. 예. 대부분 조주빈이 이 유료 회원방에서도 저런 미끼를 던지지만 150만 원을 받는 고액 입장료 방에 저런 형태 본인들 입장에서는 특혜를 많이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0만 원 입장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물론 다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만 네. 실제 오프라인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성폭행까지 했던 그러한 매우 심각한 수준의 범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다 검거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조주빈이 저런 미끼까지 던지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유료 회원을 모았던 것은 글쎄요. 저는 지난 일요일 특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과연 심각한 범죄라고 몰랐을까? 이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철저하고 치밀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본인의 배를 불렸던 그러한 정말 보기 드문 범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방에 가입하면 평생 연락업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글쎄요. 참여자들을 모집한 조주빈인데 근데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보니까 박사방 유료 회원 한 10여 명 정도가 입건이 됐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 30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뭐 대부분이 30대가 40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어차피 뭐 미성년자만 성년자만 미성년자가 있으면 뭐 미성년자니까 혹시 뭐 또 좀 형량에서 감형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성년이라고 뭐 20대건 30대건 40대건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나이가 뭐 형량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 통해서 거기 이제 돈을 보낸 유료회원들이 포함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유료회원들과 이 조주빈이 나눴던 텔레그램 방의 내용이 복구가 되면 그럼 거기서 유료회원들이 유료회원 한 경우에 어떤 영상을 다운받고 어떤 얘기를 하고 뭘 소지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원들마다 개별적으로 조금 다르게 처벌을 하겠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는 조금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김 변호사님 하나 더요. 예.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은 이 N번방, 박사방 사건의 이 조주빈과 일당들이 얼마나 처벌을 받을지의 부분인데 조주빈 측은 계속해서 본명을 드러나지 않아서 공범들과 실제로 모르는 사이다. 연결고리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공모관계, 공범 자체는 이제 빠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공범관계라도 형량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지금 범죄나제 조직죄 빠져나가려는 조주진법의 몸부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공범질을 하다 보니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됐어. 사람이 늘어났어. 이러면 이제 범죄단체 조직이 아닌데 애초부터 조주빈의 마음을 먹고 사람들 모아서 역할 분담하고 지휘통솔 체계 만들어서 처음부터 세팅을 딱 해놓고 시작했으면 그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변호인이 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강력부로 소환된 조주빈 그리고 이 참여자들을 은밀한 한마디로 설득시킨 알려진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 정리하고요. 뉴스탑 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